네, 안녕하세요. 전국에 계신 브릭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저의 스토리를 말씀드리는 시간이어서 제가 이 기회에 저도 저의 그동안의 사업의 스토리를 한번 쭉 정리를 해봤는데요. 오늘 제 얘기가 여러분 사업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스피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처음 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저는 뭐 제가 어떤 일을 했다는 게 저의 대표적인 설명은 될 수 없겠지만 제가 했던 일은 뭐냐면 저는 학부랑 대학원을 전부 화학을 전공했고요. 어, 그리고 그 전공을 살려서 화학회사에 들어갔죠. 저 그림에 가가멜 그림을 아시는 분은 연식이 저랑 좀 비슷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머프에서 나왔던 나쁜 역이지만 사실은 되게 재밌게 제가 회사도 다니고 실험실도 다니고 열심히 공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 회사에서 이제 들어가서 열심히 뭘 했냐면 LCD에 들어가는 재료를 개발하는 일을 했어요. 그 당시만 해도 대부분의 재료들이 거의 일본 재료가 많았기 때문에 좀 원가를 절감하고 그리고 조금 더 품질을 좋게 한다는 측면으로 이제 국산화 작업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LCD에 들어가는 어떤 재료를 개발을 하고 정말 전 재밌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하는 일이 이렇게 어떤 산업에 쓰인다는 것 자체가 되게 의미 있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진짜 불평불만 없이 일을 했어요. 내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저렇게 화면에서 보이는 것처럼 뭐 연구개발상 이런 것도 받게 됐는데 사실은 저게 제가 아메이를 하게 된 어떤 시초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제 그 이야기는 잠깐 이제 이따가 드리고요. 제가 이 회사를 다닐 때, 네, 아까 이 회사를 다닐 때, 지금은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이공계 굉장히 환영받죠. 근데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이공계가 좀 깊이 뭐 이런 별로 좀 홀대받는 때였어요. 열심히 공부해서 석사 박사하고 기초과 공부를 했더니만 뭐 의사, 뭐 한의사, 치과 의사, 또 뭐 있죠? 변리사, 변호사, 뭐 하여튼 물론 사자 들어가는 거 직업에 비해서 너무 그 대우라던가 여러 가지가 좋지 않아서 저의 선배들, 저는 사실 해당이 안 되고 저의 선배님들은 진짜 동네에서 수재 소리 들어가면서 공부했었는데 뭐 진짜 나와 보니까 자기 갔다 왔던 유학도 애들 보내기 힘든 정도의 어떤 대우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그때 어떤 붐이 좀 불었냐면 저희 회사에서도 안 되겠다. 전문직을 따야겠다 하는 게 있어서 사람들이 공부머리가 있어가지고 공부를 또 다 잘해요. 그래서 그런 사자 들어가는 의대, 뭐 치대, 뭐 약대, 변리사 뭐 이런 것들 공부를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도 그때 어땠냐면 열심히 일을 하다가 어느 순간 이것만 해서는 안 되나? 그래서 저랑 되게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랑 같이 그 친구는 변리사 공부를 하고 저는 생각해 봤어요. 저는 이렇게 공부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서 가장 쉬운 사자가 뭘까? 그렇게 생각해서 약사가 제일 쉬울 것 같아. 그래서 약대 공부를 제가 여기 강남역에 있는 학원도 주말에 다니면서 되게 열심히 했어요. 근데 제가 그때 약간 정이 떨어졌던 게 뭐냐면 강남역에 있는 학원에 제가 주중에 열심히 일하고 주말에 와서 가면은 막 가방이요. 건물 밖으로 줄을 서 있는 거예요. 정말 정 떨어지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는지. 그래가지고 제가 이건 아니다. 이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다. 이제 이런 생각으로 막 이러고 있던 차에 어느 날 아까 그 같이 변리사를 공부하던 친구가 저한테 내가 드디어 할 일을 찾았다. 이러는 거예요. 어느 날 주말에 근무를 하다가 제 옆자리였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가지고 우리는 이제 같이 미래를 준비하는 입장이었고 항상 회사에서 여러 가지 안 좋은 일이 있으면 뒷담화, 디스커션을 하던 사이였기 때문에 되게 친하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뭔가 할 걸 결정했다는 거예요. 별리서 안 한대. 그래가지고 그래 그럼 나도 좀 알려줘. 나도 좀 같이 좀 해보자. 그랬더니 그 친구 입에서 나온 말이 아메이였어요. 그래서 내가 그 순간 제 아메이를 잘 모르지만 이거 다단계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면서 걱정이 한 바가지가 생긴 거예요. 그 1초 만에. 그러면서 난 이 친구 옆자리인데 어떡하지? 피해 다녀야 되나? 어떡하지? 그동안 맨날 커피 마시자 해서 커피 마시면 그때마다 얘기하면 어떡하지? 어떡하지? 계속 어떡하지라는 생각 때문에 그 친구가 그 뒤로 무슨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정지 화면. 소리 안 들려.
내 생각밖에 없는 그런 와와와 이런 어떤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제가 또 착하잖아요. 여러분 착한 분이 정말 복을 받는 것 같아요. 그 이거 열심히 한다는데 내가 뭐라도 써줘야지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내가 요새 실험을 하다 보면 마스크 자국, 요새 여러분 마스크 자국 때문에 되게 고민 많으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은 이제 아티스트리도 쓰고 뉴트라이트 먹고 하면서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이 없지만 그 당시만 해도 마스크를 이렇게 벗으면 그 방독 마스크였는데 막 자국이 얼굴에 막 인디언처럼 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친구한테 나 이 자국 때문에 너무 창피하다. 이게 하루 종일 간다. 탄력이 없어가지고 어떡하냐 그랬더니 그 친구가 참 똑똑하고 아는 게 많아서 그런지 비타민 C를 바르면서 비타민 C를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비타민 C가 단백질이랑 만나서 콜라겐을 형성하니까 이 진피층에 콜라겐이 채워지면서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래서 제가 야, 말되네. 그래가지고 제가 저 두 가지를 쓰고 바르고 먹고 했던 거죠. 그런데 저희는 이제 연구원이었잖아요. 변수는 저 두 가지밖에 없는데 진짜 주름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국이. 그래가지고 되게 신기하다. 이거 진짜 효과가 있나 보다라고 했는데 마침 또 일이 되려니까 어떤 게 있었냐면 제 후배가 이제 화장품 회사에 다니는 친구가 있었는데 시중에 비타민 C를 에센스를 싹 다 조사를 해봤더니만 비타민 C가 다 깨져서 유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타민 C는 우리 이제 지금 너무 잘 알고 있죠. 열과 빛에 약하기 때문에 물에도 약하고 그 수용성으로 돌아다니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 깨져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물에 섞여가지고 빛을 받으면서 유통이 되면 비타민 C의 활성이 떨어져가지고 실제로는 그냥 별로 비타민 C를 바르는 게 아닌 거예요. 근데 제가 딱 우리 아메이 제품을 봤더니 얘는 쓰기 직전에 섞어가지고 가루였던 비타민 C를 섞어가지고 쓰니까 야 이거 되게 말된다. 얘네 되게 연구 잘하는구나. 전 이제 이런 측면으로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제가 그 당시에 저는 불치병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생리통이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체력이 지금보다 훨씬 안 좋았어가지고 생리할 즈음에는 맨날 이렇게 휴가를 냈어요. H라고 휴가가 있거든요. 그리고 맨날 집에서 뒹굴뒹굴 굴렀어요. 그리고 펜젤과 개보린을 막 아침, 점심, 저녁으로 먹고 했는데 그냥 이거는 갖고 가야 될 어떤 운명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친구가 오메가3를 먹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메가3 어떻게 먹어요? 그랬더니 아메이에 있는데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겠어요. 뭐 얼마예요? 그래가지고 뭐 그때만 해도 제가 아마 가입을 안 했었나 그래서 이거 어떻게 사요? 했더니 저보고 가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뭔가 또 이렇게 어느 날 때가 되니까 가입에 대해서 별 부담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입을 해가지고 저걸 사 먹었더니 정말 따박따박 3개월을 먹었더니 제가 그 고통으로부터 언제 하는지도 모르겠고 해방이 됐는데 아직까지 그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신기했어요. 저 너무 신기하고 엄청 억울했어요. 왜냐하면 억울하잖아요. 이렇게 빨리 없어질 걸 내가 그 십수년을 이렇게 고생하고 있었다니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다음에 친구들 만나면 우리가 저런 대화를 안 하지만 그냥 야, 너 혹시 생리통 있냐? 야, 너 근데 생리통, 두통 같은 맥락이잖아요. 그래서 막 이렇게 물어보니까 애들이 10명 중에 한 7, 8명은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야야야 이거 먹어봐. 되게 완전 효과 좋아. 뭐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어쩌고 막 얘기를 했더니 그래? 라고 하면서 저걸 먹는 분도 있고 또 뭐 그냥 관심 없는 분도 있고 막 그런 경험을 제가 어떤 기간 안에 연속적으로 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경험을 했냐면 제가 이제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되게 이렇게 안 그런데 부잣집 딸의 몸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런 퐁퐁을 쓰면 손이 다 벗겨져. 진짜로. 그래서 설거지를 할 수가 없어요. 저는 빨래도 잘 못하겠어요. 그런데 그런데 저 아메이의 퐁퐁을 저거 써보라는 거예요. 아유 퐁퐁이다 퐁퐁이지 뭐 하면서 뭐 희석은 또 왜 해 귀찮게 이제 이러면서 투덜투덜 대면서 썼어요. 그랬는데 정말 손이 하나도 안 벗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거죠. 저 비타민 C 제 그리고 저 오메가 제 그리고 저 퐁퐁 흔한 제품이잖아요. 이 아메이에 없는 아메이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회사에도 되게 있는 제품들인데 왜 얘네들은 이렇게 좋지? 퐁퐁 저거 만들기 어려운 거 아닌데 뭐뭐뭐뭐 섞어가지고 대충 물 넣어가지고 하면 되는데 왜 이게 좋지? 약간 개발자 측면에 호기심이 좀 생겼던 거죠.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일단 뭐 원재료를 좋은 걸 쓰고 그다음에 가장 옵티멈한 어떤 점을 찾기 위해서 되게 많은 연구를 하는 거예요. 저도 연구원이었지만 시간과 어떤 뭐지 경제적인 그러니까 시간이랑 그다음에 금전적인 지원이 그렇게 아주 풍부하지 않아요.
시간은 늘 촉박했고 금액은 늘 한정적인 데 안에서 어떻게 해가지고 개발을 해야 되니까 우리가 뭐 실력이 없어서라기보다는 그런 거의 제한 때문에 베스트의 제품이 나오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딱 보고 되게 신기하다. 이런 호기심이 그냥 있었어요. 있었는데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아까 요 상을 받으면서 되게 이제 일을 뭐 제 나름대로 모르겠어요. 제가 이 얘기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때 그 관계자들은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불쑥 들기도 하더라고요. 나만의 착각이었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꼭 그건 아니었는데 제가 이제 저 상을 메인 개발자로서 받게 됐는데 저 상에 상금이 있어요. 근데 그 상금을 정말 제 입장에서는 다 받아도 시원찮을 판에 아주 쪼개가지고 일부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기분이 좀 그랬는데 아이 뭐 그렇지 뭐 회사 생활 하는 게 그러면서 넘겼는데 이해 다음인가가 이게 2005년이잖아요. 2006년에 이제 제가 진급 대상자였는데 저는 당연히 제가 진급을 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만의 착각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진급이 안 되고 엄한 옆에 있는 제가 보기에 맨날 농구만 하고 있는 그 사람이 누구 혹시 나중에 듣게 되면 그분이 진급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분이 좀 안 좋더라고요. 기분이 안 좋고 그때 비로소 조금 진지해진 것 같아요. 이건 뭐지? 뭐지 이건? 그래 돈을 조금 받는 건 뭐 그럴 수 있어. 그런데 내가 그렇게 몇 년을 이렇게 피땀 흘려가지고 정말 밤을 새가면서 열심히 했던 그 모든 스트레스를 몸으로 막아내며 했던 거에 대해서 이렇게밖에 대우를 못 해주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면서 너무 열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턱이 나갔어요. 열받아가지고. 그래서 근데 그때 제가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저한테 저 아메이를 얘기해 주신 분 여러분 어떠세요? 좀 아메이 좀 들어봐요. 내전에 이거 설명 한번 들어봐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어때요? 저 안 할 거예요. 그냥 관심 없어요. 저 그거 안 해도 돈 벌어요. 뭐 이러면서 이렇게 피해 다니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저렇게 제품은 썼는데 이 설명을 들으면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요리조리 어느 정도의 요리조리냐면 보통은 그때 한번 봬요. 뭐 그러면은 그때 약속이 있어요. 이러잖아요. 근데 전 또 약간 솔직한 부분이 있어서 아직 약속은 없어. 그래가지고 약속이 있을 것 같아요. 막 이러면서 제가 피해 다녔어요. 옆자리에서. 그러다가 좀 미안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어떻게 또 되려고 했는지 들렸어요. 갑자기 들어보래서 그냥 알겠어요. 그냥 한번 들어볼게 해가지고 듣는데 여러분 뭔가 들을 때는요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정신 똑바로 차려가지고 마음을 확 열고 이해하려는 마음을 한번 들어보세요. 근데 제가 그때 마음이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이왕 듣는 거 좀 제대로 한번 이해되게끔 들어보자라고 눈 똑바로 뜨고 들어봤어요. 근데 정말 놀라운 게 그렇게 들으신 분은 느끼겠지만 이게 이해를 못할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30분 지났는데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치. 다 맞네. 그치. 근데 제가 어디서 놀랐냐면 그 장면이 아직도 생각나는데 112 아시잖아요. 스폰서가 있고 내가 누군가한테 얘기했을 때 거기서 이제 우리는 항상 중간에 나잖아요. 근데 내가 우리 스폰서보다 이 사업을 알려준 분보다 수입이 많아진다는 그거. 지금은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그게 저는 진짜 너무 놀랐어요. 그냥 놀란 거 티를 내면은 막 시킬까봐 막 이렇게 속으로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제가 왜 아메이에 대해서 이렇게 별 생각이 없었냐면 그냥 막연한 다단계 이런 생각 때문에 내 친구가 너무 좋지만 내가 평생 그 노력한 걸 이 친구한테 평생 올려주기엔 좀 그렇지 않냐 이제 이런 마음 때문에 제가 이제 관심을 안 뒀던 건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로부터의 수입이 시작된다는 거를 그냥 저는 한 방에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래? 하면서 눈을 제가 떴던 기억이 나는데 그리고 어때요? 그 뒤에 이제 막 설명을 하다 보면 뭐 다이아몬드가 되면 1억이 되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제 이름이 권 1억이잖아요. 저는 진짜 사람들이 이름을 바꿨냐고 많이 물어봐요. 근데 본명이잖아요. 게다가 한일자의 억억자. 1억이에요, 1억. 그런데 제가 한 번도 1억을 벌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해본 적이 없이 살았던 거죠. 회사에서도 1억을 버는 사람은 뭐 연구소 소장, 뭐 이러니까 뭐 택도 없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막상 그때 딱 들으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 저거 아니 이거 뭐 왜 그럴 때 있잖아요. 이 동그라미가 막 그려지는데 별로 안 어려울 것 같고 이렇게 막 될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들으면서 제가 거의 뭐 그분들이 느꼈는지 모르지만 레이저가 나오면서 그래? 막 부르르 이렇게 속으로 부르르 떨면서 나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 가뜩이나 회사에서 이렇게 열받았는데 생각했어요. 나는 평생 놀 것 같진 않아. 그리고 뭔가를 할 것 같아. 그리고 뭔가 일을 열심히 하면서 성취를 얻는 걸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회사에 했더니 너무 실망스러운 거죠. 그것 때문에 한 건 아니지만
그래서 내가 한 거를 내가 제대로 돌려받을 수 있는 일을 하면 나 이거 한번 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내가 회사에서 했던 것만큼만 하면 왠지 뭐라도 뭐 다이아몬드까지는 아니어도 뭐라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그냥 그 되게 짧은 한 30분, 1시간 안에 막 되게 요동치면서 되게 많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 이유가 제가 집중하면서 들었기 때문에. 집중하면서 안 들으면 너무 재미없는 설명이에요. 근데 집중하면서 듣고 저의 상황이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고민을 하기 시작해요. 나 아메이 하고 싶다. 근데 막 티는 안 냈어요. 네, 제가 절대로 잘 팔거나 아는 사람이 많거나 말을 잘하거나 하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런 건 전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그런 건 배우면 되겠지 뭐. 그리고 다단계? 들어보니까 아니네 뭐. 저 약간 좀 심플한 면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아닌데 뭘 자꾸 우겨. 저는 뭐 우길 근거도 없었고 그리고 그랬는데 이제 문제는 막 이렇게 회사가 다니기 싫으니까 확 때려치우고 그냥 하고 싶은데 항상 문제는 돈이 없잖아요. 그 당시에 이제 저희 남편도 같은 회사를 다녔는데 그 이공계 기피 현상에 편승하여 이분은 또 되게 특이하게 이제 회계사 시험을 보게 돼요. 근데 어떻게 정말 운이 좋아서 이렇게 붙게 되고 그러면서 저한테 이제 호강을 시켜주겠다. 손에 물을 안 묻혀주겠다 하면서 이직을 했는데 140만 원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뭐 호강이 이런 거냐 이제 이러면서 그랬는데 그러니까 뒤늦게 수습이 돼서 우리의 경제 상황이 너무 안 좋아지는 거예요. 왜냐면은 남편도 월급이 줄고 제가 생각했어요. 제가 만약에 회사를 그만두고 아메를 하면 제가 그때 아메에서 얼마 벌었냐면 15만 원, 20만 원 벌었거든요. 근데 제가 연봉이 5천 정도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머리를 굴려도 답이 안 나와요. 근데 나는 이미 정이 떨어졌고, 좀 이걸 하고 싶고, 왜? 이게 비전이 더 큰 것 같으니까. 내 인생이 시간이 가는데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매번 이럴 것 같은 거예요. 매번 열심히 한 건 알겠는데 여기까지. 근데 아메이는 뭔지 모르겠는데 여기다가 시간을 쓰면 막 이렇게 될 것 같은 느낌이 저 진짜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저 자신감 많고 막 도전적인 사람 아니거든요. 근데 그때 좀 타이밍이 약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막 고민을 하다가 어떻게 했냐면 확 그만둬요. 그냥. 왜냐하면 제가 막 이렇게 막 그렸어요. 회사를 그만뒀을 때, 안 그만뒀을 때, 내 상황과 어쩌고저쩌고 막 해봤는데 아무리 그래도 답이 안 나와서 막 찢어버렸어요. 아 진짜. 막 신경질 나가지고, 진짜 하면서. 답이 안 나오는데, 아니, 20만 원, 20만 원 벌면서 연봉 5천이랑 어떻게 비교해요. 근데, 제가 이걸 잘했다고 뭐 하긴 그렇지만, 그때 제가 그냥 직관을 좀 따랐던 것 같아요. 나 설명은 할 수 없는데, 나 그냥 아메 하고 싶다. 근데 그때 저를 밖에서 봤을 때는 하고 싶은 사람처럼 안 보여요. 숨기고 있어가지고. 그리고 내가 진짜 이 회사에서 했던 것처럼만 하면은 뭐 다야가 아니라 다이아 바짓가랑이라도 되겠지 뭐 이런 생각? 약간 이런 생각이 그냥 막 분노의 그런 마음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3월 초에 여러분 그 직장들은 그 있잖아요. 그 진급 발표. 제가 언제 그만둔 줄 아세요? 4월 30일 날 그만둬요. 엄청 빠르죠. 그래가지고 제가 그만둡니다. 그랬는데 저의 경제 상황은 완전 바닥.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아메이를 전업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난리를 치겠어요. 주변에서 멀쩡하게 공부시켜놨더니 퐁퐁팔로 다닌다 그러고 야 그래도 네가 교통사고가 났어. 이제 뭐 하면서 이렇게 명함을 주는데 그 대기업 명함이 낫지 아메이 명함이 낫겠냐 뭐 이러면서 그게 무슨 상관인지 지금 생각해 보면 막 이러면서 주변에서 막 뭐라 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 신경질이 났어요. 아니 내가 잘 생각해서 내가 해보겠다는데 왜들 난리지? 진짜 왜들 난리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제 성격이 좀 급하고 그러네요. 그래가지고 나 진짜 열심히 하고 말겠다면서 밤마다 제가 이글 하는데 정작 낮에는 별로 만날 사람은 없었어요. 그렇지만 그때 제가 뭘 잘했냐면은 책을 많이 읽었어요. 할 게 없으니까. 책을 읽는 게 마침 우리가 할 일 중에 하나잖아요. 책을 많이 읽고 음원을 많이 들었어요. 할 게 없으니까. 왜냐면 내 친구들은 다 직장을 다니고 있고 저는 애도 없었기 때문에 아줌마 생활도 아니어서 주변 아줌마도 아는 사람이 없었고 제가 대전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서울에 왔을 때는 진짜 만날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말할 사람이 없어요. 저도 그랬어요, 사실. 그래서 제가 그때 우리 교대에서 미팅을 하면 이제
지하철 타고 이제 터덜터덜 나가요. 제가 그 장면이 생각나는데 미팅이 끝나면 지금 이제 오프라인이 없으니까 그렇지만 사장님들이 막 밑에 내려와서 뭐 다음에 만나 이러면서 이제 막 다음 약속을 가시는데 저는 이제 갈 데가 없으니까 이렇게 부럽다 이러면서 터덜터덜 지하철을 향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러면 선능력에 제 친구가 근무하고 있었던 애가 있거든요. 근데 그 친구는 사장 한 명, 직원 한 명 그런 회사에 근무하는 친구라서 야 나와 그러면 나올 수 있는 친구였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교대에서 근무하고 선릉에서 내려서 야 너 나랑 밥 먹을 수 있냐 이러면 뭐 바쁜 데는 안 되고 조금 괜찮으면 그래 보자 하면은 제가 그때 뭘 잘했냐면 그날 배운 거 있잖아요. 오늘 내장해독을 배웠어. 야 내장해독 이래가지고 뭐 허리가 어떤데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그 친구가 그래 그럼 나도 좀 살을 빼볼까? 그러니까 뭐 사업을 전하고 이런 거보다 그냥 뭐 얘기할 사람도 없으니까 그냥 꾸준히 만나가지고 그 친구를 이제 얘기했더니 그 친구가 아는 사람도 소개도 시켜주고 뭐 제품도 쓰고 하면서 소비자가 조금씩 되기 시작했는데 제가 그때 돈이 너무 없었어요. 없었겠죠. 남편도 반토막도 아니고 더 4분의 1 토막. 저는 완전 옛날에 벌던 거보다 뭐 10분의 1? 뭐 이렇게 되니까 돈이 되게 없는데 저희는 대전 생활을 하다가 서울 생활을 하게 되니까 돈이 더 많이 들잖아요. 그래가지고 근데 저는 좀 그때 이제 아직 아이가 없어서 그런지 조금 과감한 면이 있었어. 그렇게 많이 걱정하진 않았어요. 왜냐 우리가 젊고 아메이 이 플랜대로 된다는데 노력하면 된다는 전 믿고 싶었거든요. 노력하면 된다는데 노력은 내가 할 수 있고 한번 해보자. 당장 오늘은 내가 할 게 없고 만날 사람은 없지만 될 거라고 맨날 각오를 다졌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이제 아무리 돈이 없어도 더블엑스는 먹어봐야 되고 프로틴은 먹어봐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맨날 마트에 가서 정말 저는 아메이를 안 했으면 무슨 병에 걸렸을지 몰라요. 왜냐면은 햄이랑 맛살 너무 좋아하거든요. 저는 결혼하면 마트 코너에서 그거 잔뜩 사야지 이게 제 목표와 꿈이었어요. 근데 그 사이에 아메이를 해가지고 저 아질산 나트륨이 들어있는 발암물질 범벅이 햄을 내가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도 조금은 먹어요. 그런데 그래서 맨날 거기서 이렇게 눈으로 먹었어요. 눈으로 먹고 제가 요거트 이제 좋아하는데 요거트 이렇게 막 많이 사면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마트에 가가지고 눈으로 먹고 나는 더블엑스를 먹고 막 미팅을 들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고기 먹지 말고 단백질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고기 많이 안 좋아하지만 그래도 가끔 먹고 싶잖아요. 그런데 너무 불쌍한가? 난 단백질 먹어야 되니까 고기 좀 안 먹고 약간 뭐 그런 거? 뭐 그런 거 했는데 그렇게 뭐 어렵진 않았어요. 그러면서 하나하나 이제 사업을 해나갔는데 제가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 시절에 제가 잘한 게 있더라고요. 뭐냐면 첫 번째 아메이를 회사 일처럼 하기로 했다. 그러니까 제가 되게 놀란 게요. 아메이를 어떻게 누가 시켜서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공부도 시켜서 할 수 없는 일 중에 하나지만 아메이는 저는 더욱더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진짜 내가 하고 싶어서 이걸 해야 돼가지고 선택했는데 제가 보니까 너무 일을 안 하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물론 지금 다들 열심히 하시지만 눈이 오면 미끄러지면 허리 다쳐 안 나가. 비가 오면 야 이거 다 젖고 힘들어 안 나가. 그러니까 뭐냐면 회사는 눈이 이만큼 허리까지 와도 나가야 되고 비가 와도 나가야 되고 요새는 뭐 코로나로 재택도 있지만 코로나 4단계여도 회사는 나가잖아요. 근데 아메이는 너무 변수를 많이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것만 안 하면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나는 매일 사업을 하겠다. 물론 제가 그때 뭐 만날 사람이 많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나가야겠다라는 생각에 만날 사람이 없으니까 어떻게 했냐면 제가 그때 5집이 사는 그 20평대 아파트인데 한 층에 5집이 사는 T자형 아파트에 이제 살았는데 거기서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미팅에서 배우잖아요. 빵을 만들어서 갖다 줘라. 그래가지고 빵을 막 만들어가지고 똑똑 옆집 몰라 옆집. 근데 막 두들겨. 안녕하세요. 저 옆집에 사는 누군데요. 제가 빵을 만들었는데 좀 많아서 한번 드셔보실래요? 저 뭐 그랬어요. 그리고 이쪽 옆집 똑똑 했더니 그중에 애 키우는 어떤 저랑 비슷한 나이의 엄마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엄마랑 친해졌어. 그래가지고 야 이거 먹어봐라. 이제 걔는 애 키우니까 정신없고 난 애가 없으니까 막 만들어서 주니까 그 친구가 또 소비자가 되고 막 그랬던 일이 있었고 가다가 만날 사람이 없어. 그럼 내가 이제 그래도 머리 잘 안 잘리지만 가끔 가는 미용실 가서 안녕하세요. 제가 이거 만든 케이크인데 좀 많은데 한번 드셔보실래요? 그러고 오고 그런 거 진짜 많이 했어요. 진짜 많이 했어요. 저 어떻게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그런 헛수고 같은 거? 근데 그런 걸 하면서 스스로 불쌍하다고 생각한 적 없어요. 그냥 지금 이렇게 일이 진행되고 있구나. 이 사람들 소비자도 아니고 심지어 그 다음에 아무 일도 안 일어날 수 있는데 그냥 내가 하는 거에 좀 집중을 했던 것 같고
그렇게 회사 일처럼 하자. 그리고 거절에 대해서도 제가 좀 생각을 빨리 정리를 했는데, 제가 회사 다니면서 이제 뭐 개발을 해가지고 이제 엔지니어 만나러 가서 우리 거 좀 테스트해달라고 기다리면 엔지니어가 곧 나온대요. 근데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고 3시간이 지나도 안 나오더니 오늘은 팹에서 못 나오겠대. 일이 있어가지고. 그러면 저는 2시간 걸려서 간 거기에서 3시간 기다리다가 2시간 걸려서 다시 와야 돼. 아니 내가 회사 일도 그렇게 했는데 아니 뭐 내일 하는데 뭐 30분 기다리고 좀 거절 받는 거 아무것도 아니지라고 머리로는 생각했는데 마음은 좀 뭐 거시기하긴 했지만 그렇게 자꾸 생각하려고 어차피 나는 이거를 하기로 했고 제가 그때 저한테 들어왔던 말은 burning your bridge behind you. 네 뒤에 있는 다리를 끊어버려라. 그래야지 네가 여기에 집중할 수 있지. 자꾸 이렇게 아닌가 하고 뒤돌아보면 뭣도 안 된다라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그래 이거야. 나 그냥 그렇게 해볼래 하면서 진짜 제 사업 초기는요 맨날 결단의 순간 혼자. 왜냐면 난 회사를 그만뒀으니까 막 맨날 이 악물어. 그래서 턱이 나가고 만날 사람 없어. 이러면서 그때 공부 많이 했어요. 지금은 자료집이라는 정말 이 신박한 아이템이 우리가 있지만 그때는요 여러분 초기 저기 오래 되신 분들 아시죠? 정수기 파일 따로, 청정기 파일 따로, 카탈로그 따로, 유틸리티 파일 따로. 오늘 아티 뺐다가 아티 물어볼 것 같아. 그럼 아티까지 넣어. 그러면 막 허리, 어깨가 막 나중에 오면은 또 그때 막 지하철 타고 다니니까. 하여튼 막 그랬는데 그래도 나는 이걸 회사 일처럼 하기로 했다가 저희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저는 빨리 사업 설명을 준비했어요. 그러니까 사업 설명을 저도 저렇게 많은 제품 감동이 있었는데 사업 설명을 듣고 사업을 했잖아요. 이거는 100%다. 이거는 제품 좋아서 사업하기는 쉽지 않다. 그거 되게 오래 걸린다. 근데 사업을 알아들으면 이건 바로 할 수 있다. 이 생각이 그때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사업 설명을 빨리 만들으라고 뭐 녹음하라고 필사하라 그러는데 안 하잖아요. 저도 안 했어요. 근데 저도 고 SP반에 있은 적이 있었잖아요. 제가 고 SP반의 숙제가 자기 사업 설명을 쭉 정리하는 거여서 그때 비로소 제가 사업 설명을 정리하고 났더니 그다음부터는 누군가를 만나는 게 하나도 겁이 안 나더라고요. 그리고 사업 설명을 쭉 정리해 놓고 어때요? 나는 1번부터 얘기해야 되는데 얘는 7번을 물어보지. 그러니까 내가 어설프니까 대답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빨리빨리 정리해가지고 그 사람이 원하는 대답이 뭔가 내 사업 설명 중에서 그거를 매치해서 하려고 그런 건 나 혼자 노력할 수 있는 거니까 사업을 좀 내가 스스로 이해를 하면 그래서 내가 사업을 하는데 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못 한다? 그럼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좋은 사업이야. 당연히 좋으니까 하겠지. 근데 뭐가 좋냐고. 어떻게 좋냐고? 왜 좋냐고. 이런 거를 좀 분명하게 설명을 해야 분명한 사람들이 나랑 사업을 하겠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그다음에 세 번째로 잘한 거는 저의 스폰서와의 잦은 상담. 진짜 처음에는요. 여러분 그러지 않으세요? 스폰서가 여기 한번 가보세요. 저기 만나보세요. 그러면 속으로 이래. 아니 누군 안 가고 싶나. 안 만나주니까 완전 삐딱 자세. 그리고 여기 가봤어요. 아니 제가 했는데 뭐 안 돼요. 막 이런 자세로 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진짜 간절하고 저는 진짜 그 회사를 이제 버닝 브릿지를 잘라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뭐냐 어느 순간 제가 진짜 나 이거 들을 거는 시스템과 이 스폰서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면서 스폰서랑 진짜 상담을 많이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내가 누군가를 만나기 전에 제가 누구를 만나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제 질문은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근데 그러면 스폰서가 막 어떻게 완전 막 본 것처럼 말해주잖아요. 그럼 이제 그걸 해. 다 못하죠. 한 50%도 못해. 그럼 또 와가지고 끝나고 나오면서 막 전화해. 뭐 전화 안 될 때도 있지만 전화해. 그때는 카톡이 없었어요. 그러면 뭐 스폰서 이렇게 얘기해. 그리고 이제 막 그거를 반복하다 보면 그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스폰서 내가 오늘 이 사람 만나는데 내가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맞아요? 그러면 스폰서가 오케이. 그러면 이제 맞는 거죠. 그 방향이.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실력을 좀 키워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그런 장면들이 되게 많이 생각이 나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제가 사업 초기에 조금 세팅을 해놨더니 좀 두렵지 않고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제가 아메 되게 못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SP도 하고 GP도 하고 한 거예요. 근데 저는 꿈이 큰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요런 수준. 야, 이번 달 SP에 집중하자. 정말 SP만 집중하는 거야. 다음 달 몰라. 1년 후, 2년 후, 5년 후 몰라. 나 없어. 근데 이번에만 집중하자. 약간 그런 건 잘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모르겠고 GP 때 저희가 100만 원 보너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저 아까 그랬잖아요. 눈으로 먹었다고. 반찬을 사고 싶은데 이 5천 원짜리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거 3개 묶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몇 시간 남았지 뭐 이런 거. 그런 거 했기 때문에 그 100만 원 저한테 너무 큰 돈이었어요. 그래서 저 100만 원을 받고 말겠다 해가지고
두 번째 딸도 힘들었지만요. 세 번째 딸은 더 힘들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어떻게 해서 세 번째 딸을 넘고 네 번째 딸을 하고 하다 보니까 제가 PT가 눈앞에 있는 거예요. PT는 저한테 있어서는 저 멀리 있는 핀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PT가 눈앞에 있는 거고 어떻게 해도 PT가 되니까 200만 원 보너스를 받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제가 너무 부자가 된 것 같은 거예요. 왜냐? 200만 원 보너스에 월 보너스 합치면 3, 400 되는데 그러면 옛날에 회사에서 받던 돈이니까 누가 아메이가 돈이 안 된다 그랬어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돈이 안 되게 일을 안 했겠지. 이런 생각이 저는 진짜 뼛속부터 있어요. 뼛속부터. 돈이 안 되게 했겠지. 당연히. 아멘 줄 돈 이렇게 널려놨는데 이런 생각을 저는 사업 초기부터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한 달 더 하다 보니까 우리 스폰서가 야, 너 이러다 여행도 가겠다. 전 여행이 목표가 아니었어요. 너 이러다 여행도 가겠다. 그래서 진짜? 근데 그때 가족여행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저렇게 저희 부모님을 모시고 가족여행을 가요. 왜냐하면 저희 때 아기가 없어가지고 부모님 모시고 갔더니 부모님이 제가 암이 한다니까 얼마나 걱정했겠어요. 이 어디 가서 말도 못 꺼낼 것 같이 생긴 애가 무슨 암회의를 하겠다고 하니까 되게 걱정하셨는데 저렇게 여행을 모셔드렸는데 저희 부모님의 첫 번째 해외여행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은 해외여행의 기준이 너무 높아져 있어. 아메이 여행으로. 그래서 다 이런 줄 아는데 저게 이제 페러세일링이라고 코타키나발루에서 저기 한 두 번째인가 세 번째 여행이었는데 이제 바다에 첨벙첨벙 빠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 여행 가보시면 저런 옵션이 하나에 10만 원, 15만 원 하죠. 요새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 아메이 여행은 저걸 또 하고 싶어? 다시 가서 줄 서서 또 해. 그러니까 원 없이 할 수 있으니까 전 저거 안 했거든요. 무서워서. 저희 부모님은 60, 70이 되신 분이 저렇게 바다에 첨벙첨벙 빠뜨리는데 저거를 이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사진 찍은 기억이 나는데 저기 있는 저 아버지가 지금 요새 엘사로 머리에 그 회춘을 하시고 계시는 그런 분인데 그러면서 제가 연말에 12번을 했더니 1,050만 원의 보너스를 받게 된 거예요. 저는 그 목표 없었어요, 진짜. 근데 그냥 눈앞에만 보고 했어.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먼 목표도 중요하고 눈앞의 목표도 중요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먼 목표는 맨날 외치는데 눈앞은 맨날 안 해. 그럼 먼 목표 없어요. 그 못해요. 근데 저는 좀 반대로 눈앞에 거는 했는데 면 목표가 없어서 이게 이제 뒤에 얘기 드릴 저의 한계였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1,050만 원 중에 세금 빼고 1,033만 원 정확하게 기억해요. 그걸 제가 일시불로 받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10,000원으로 일단 뽑아서 100만 원을 만들면 두껍잖아요. 그래서 저희 고생하신 저희 엄마 촥 드리고 시댁 식구 오시라 그래. 그래가지고 제가 중식 코스 촥 해가지고 막 잘난 척을 그러니까 아니 얼마를 보너스 대해서 제가 아메이로 보너스를 받아서 점심 같이 한번 대접해드리고 싶어서 했더니 아니 뭐 얼마를 받아서 그러면서 수근수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로 대출 막 갚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뿌듯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불과 1년 전에 내가 아메이를 할 수 있을까 없을까 맨날 울었어요. 제가 진짜 정말 진짜 많이 울었어요. 왜냐하면 나는 이제 이걸 잘라버렸는데 사실 두렵잖아요. 근데 밖에 나가서 그걸 티를 내면 막 무너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진 않았는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1년 만에 이제 이렇게 하니까 너무 기고만장해졌어요. 그래서 내가 아메이 되게 잘하는구나 이러면서 느슨해졌어요. 여러분 홍수환 선수인가 누가 그랬잖아요. 링에서 이쯤 됐다 하는 순간 KO를 당한다고.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 중에 진짜 중요한 거는요. 감사는 하되 만족은 하지 말자예요. 저는 감사는 안 하고 만족만 해버려가지고 너무너무 중간에 쉬는 시간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했는데 제가 이제 저는 아메이 하기 전에 그런 사람 있죠. 나는 돈 그렇게 관심 없어. 뭐 그렇게 돈거려. 저 이런 스타일이었어요. 이름도 권일옥이고 막 이러면서 이런 스타일이었어요. 왜 그런지 제가 알았어요. 돈을 못 벌어와서. 제가 큰 돈을 벌어보고 이렇게 쓸 때가 많구나. 이렇게 할 때가 많은데 내가 왜 돈이라는 걸 그렇게 터부시했을까. 산업공상의 생각이 제가 너무 있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열심히 하게 돼요. 그래서 스폰서와 진짜 긴밀하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정말 에메랄드를 가자 해서 에메랄드라는 걸 막 도전을 해가지고 어떻게 저렇게 성취를 합니다. 저 사진이 이제 에메랄드 때 사진인데요. 에메랄드 되고 싶었던 이유가 가난과 이별하는 핀이라는 진짜 멋진 말이 있는데 제가 되게 어떻게 보면 가난한 집의 딸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욕구를 입 밖으로 말하는 게 죄스러운 상황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하여튼 뭐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좀 해고 싶다. 그래서 진짜 집중해가지고 에메랄드 했는데 여러분 도전해보시면 어떨 때 도전하죠? 될 만하면 도전하지 않죠. 그럼 그냥 하는 거고 안 될 것 같은데 하는 게 도전이잖아요. 그래서 제 기억이 지금도 나요. 그때 이제 막
이제 이거는 약간 초반 얘기인데 어떻게 막 소개를 받아서 인천에 저 어디 구석에 정말 진짜 막 안으로 들어가서 어느 집에 무슨 빌라인데 막 되게 막 계단에 먼지도 많고 막 아니 여기 사람이 사나 하는 그런 데를 제가 소개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막 갔는데 문을 딱 열었더니 아줌마들이 화투를 치고 있어.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래가지고 그랬더니 갖고 왔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에? 뭘요? 그랬더니 놓고 가요 이러는 거야. 에? 뭘요? 그러니까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되게 무섭다. 그랬더니 뭐 저를 엄청 초짜 뭐 취급하면서 막 그랬던 경험도 있고 제가 또 한 번 이제 초반에 어떤 스토리가 있었냐면 이제 에메랄드 되기 전에 이 성취하기 전에 처음에 이제 막 사업을 할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때 그 일이 저한테도 되게 중요한 전환점인데요. 제가 이제 누군가를 어떻게 만나가지고 스킨케어를 하래요. 저보고. 왜냐, 너는 제가 이제 이공계 드라이한 연구원 출신이니까 관심이 없어요, 남한테. 관심도 없고 나한테 관심 안 줘도 되죠. 이런 스타일이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그러니까 너는 좀 접촉을 해, 접촉. 그래서 스킨케어 같은 걸 하면 사람이랑 좀 친해질 수 있을 거야. 그래가지고 저한테 스킨케어를 하래요. 그래서 또 시키는 건 하니까 시키는 건 해야 되니까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어떤 여자의 막 얼굴을 비비고 있는데 이 여자가 갑자기 그때 코를 고면서 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분이 너무 나쁜 거예요. 아니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가운 입고 진짜 멋진 연구를 하던 연구원이었는데 아니 이 아줌마는 왜 내 앞에서 잠을 자? 그런데 아무것도 그날 주문을 안 한 거야. 그리고 나는 괜히 기분이 안 좋고 그러면서 제가 그날 못하겠다 이거. 나 이거 못하겠다 이거 진짜. 적성도 안 맞고 내가 왜 저 사람한테 와가지고 뭐 이러고 있는지 나 진짜 나 잘못 생각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진짜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막 운전해서 오는데 이렇게 마음에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이렇게 밖으로는 안 울었는데 막 울면서 제가 나 못하겠다. 그냥 그래 뭘 무슨 1억을 벌어 그러면서 제가 터덜터덜 집으로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남편을 만났는데 저희 남편이 이렇게 그때는 사업에 조인이 안 돼 있었어요. 근데 결정적일 때 한 방씩 하는 게 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남편이랑 친하니까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난 또 이제 내가 그만두겠다 그랬지 누가 그만둔 게 아니잖아요. 좀 약간 말하기 민망했지만 오늘 그냥 이런 일이 있었는데 기분도 좀 안 좋고 그냥 좀 막 이랬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돈 버는 건 원래 그런 거야 뭐 이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자기도 밥 먹다가 고객이 오면 숟가락 딱 놓고 90도로 인사한다는 거예요. 밥을 먹던 거 중단하고 그러면서 돈 버는 거 원래 그런 거야 하는데 갑자기 왜 제 자존심이 상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니 그렇다고 그냥 뭐 이러면서 그러면서 약간 그 순간에 만약에 남편이 그래 뭘 또 하겠다고 그냥 그만둬 뭘 그러고 다니냐 뭐 이러면은 제가 완전 무너졌을 거예요. 근데 그때 이렇게 딱 좀 잡아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 뭐 그런 날도 있자고 빨리 자버렸어. 그냥 자면 좀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사실 저도 되게 많았어요. 그러면서 이런저런 우여곡절 끝에 저 에메랄드 갈 때는 어떤 한 장면이 떠오르냐면 어머 웬일이니 시간이 벌써 이렇겠네. 그래서 이렇게 됐냐면 에메랄드의 구도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그때도 왜 인천이었어. 인천에 어느 공터에 밤 8시인가 9시에 제가 차를 세우고 가만히 있었어요. 제가 기억이 나요. 가만히 있어.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없을까? 난 이번 달에 해야 되는데 이번 달에 지금 이 상태로 할 수 있을까 없을까? 너무 고민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를 악물고 아니야 해야 돼. 이러면서 혼자 그 마음의 싸움, 갈등 막 이런 거를 했던 그 장면도 지금 생각이 나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에메랄드가 됐는데 사실 제가 어떠한 고민이 좀 있었냐면 저 때만 해도 아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주변에 얘기하진 않고 이제 인공수정을 되게 여러 번 했었어요. 근데 힘들고 잘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인공수정의 사이클이 한 4번이잖아요. 그러니까 4번 동안 안 되니까 선생님이 이제 시험관을 하라고 그랬는데 지금이야 이제 그 사실 좀 흔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때는 내 몸에 뭐가 문제가 있어서 이러면서 약간 좀 청천벽력 같은 그런 마음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되게 마음도 안 좋고 그랬는데 그때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인공수정을 하고 그 달에 제가 사파이어 도전을 하는 달이었어요. 근데 그때 이사를 또 갔어요. 그러니까 몸이 되게 힘들고 마음도 힘들고 정신도 힘들고 막 그랬잖아요. 이사할 때 또 신경 쓸 것도 얼마나 많아요.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또 저희 남편에게 그때는 이제 사업에 조인돼 있었어요. 이번 달은 내가 못할 것 같아. 왜 얘기하다 보니까 저 항상 못할 것 같다는 말을 하죠. 못할 것 같아. 그리고 너무 일이 많어.
이럴 때는 안 해도 되는 것 같아. 내가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또 저희 강 사장은 이럴 때 해야 시간을 번다. 뭐 이러는 거예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또 그런가? 그러면서 이제 다시 또 하고. 그래서 결국 그달에 사파이어를 성취하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면서 제가 이제 결국은 시험관을 하게 되고, 시험관을 하면서 이제 선생님이 절대 안정을 해야 된다 해서 막 누워있고 하는데, 그때 제가 저런 인세 수입의 맛을 보게 됩니다. 정말 제가 누워있는데 그 에메랄드의 보너스가 진짜 돈이 나를 위해 일을 했는지 떠박떠박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정말 이렇게 하고 누워있는데 정말로 뭔가가 들어오니까 굉장히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아기를 낳으면서 다이아몬드를 다시 도전을 하게 돼요. 저희 애들 저기 조리원에서 뭐 기념사진으로 찍은 것 같은데, 제가 또 쌍둥이를 낳잖아요. 그러니까 배가, 사실은 그 사진을 넣을까 말까 하다가 너무 개인적인 사진이어서 배가요, 정말 제가 체구가 큰 편이 아닌데 진짜 터질 것 같았어요. 저는 새 쌍둥이 진짜 존경합니다. 와, 진짜 너무 터질 것 같아가지고, 이게 한계가, 이 늘어나는 한계가 가죽이 이렇게 늘어날 수 있을까 싶게 배가 늘어났는데, 저런 아이들을 낳아요. 게다가 저의 그 아들은 처음에 약간 폐가 미숙해가지고 인큐베이터에도 들어가고 뭐 이런 우여곡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아기를 낳으면서 제가 9월에 낳았는데 9월부터 다이아를 도전하기 시작했거든요. 왜냐면 하는 김에 빨리 하고 싶었어요. 빨리 해치우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요. 이유를 대자면 너무 끝이 없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이렇게 돌아서면 어떤 마음이냐면, 저 꼬물대는 아기들, 쟤네들이랑 그냥 며칠이고 몇 달이고 누워있고 싶다, 이 마음도 사실 있었어요. 왜냐면 저는 이제 36년 만에 처음 되게 어렵게 아기를 가졌고 이 시간도 되게 소중하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또 돌아서면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아니야, 내가 해보니까 할 때 해야 돼, 이런 마음이 있고, 스폰서님들도 지금 도전이 되게 중요하다, 이제 이렇게 많이 격려를 해주셔가지고 하는데, 제가 어땠냐면 늘 갈등이었어요. 늘 갈등.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도전이라는 게 뭐 그렇게 만만할 때 하나요? 안 될 때 이렇게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매 순간 내가 할 수 있을까? 내가 할 수 없을까? 내가 할 수 있을까? 할 수 없을까? 맨날 그거의 연속. 여러분, 암의 일이 어려워요? 일이 어렵지 않아요. 그 마음의 갈등이 어려운 거지. 그래서 제가 되게 많은 두려움과 갈등과 이런 게 있어서 어떻게 그러다가 어느 순간 제가 또 결단을 합니다. 스폰서님과 이제 상담도 많이 하고 하면서, 내가 마음이 괴로운 건 지금 두 마음이 있어서기 때문이다. 할까 말까. 그 두 마음이 나를 너무 힘들게 한다. 내가 사업을 설명하고 제품을 설명하고 어디를 가고 누구를 만나고 이게 어려운 게 아니라, 할 수 있을까 없을까, 될까 말까, 할까 말까, 이런 마음이 나를 너무 힘들게 하는구나.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는, 이제부터는 말가는 없다, 무조건 고다. 그래가지고 저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냥 지금 우리 많이 알고 있잖아요. 할까 말까 할 땐 해라, 갈까 말까 할 땐 가라. 그러면요 여러분, 되게 일이 잘 돼요. 근데 그놈의 갈등을 하느라고 대부분의 시간을 써먹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러면서 사실은 되게 우여곡절이 많았고, 진짜 이렇게 저 쌍둥이들 꼬물꼬물 하는데 이렇게 다이아몬드를 도전하는 게, 잠시만 한눈 팔면은 진짜 제 스스로 약간 무너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의 도전이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안 그러려고 노력했고, 지금 여러분 그 꿈꾸는 다락방, 저는 그 책의 도움을 되게 많이 받았는데, 거기에서 내가 원하는 걸 강하게 상상하라 그랬잖아요. 전 저 장면을 생각했어요. 나 되게 못할 것 같고, 지금 너무 턱없이 부족하고, 네트워크도 부족하고, 나도 부족하고, 리더십도 부족하고, 다 부족하지만, 나 그냥 간다는 생각 하나로 돌진해서 마지막에 인정식 때 저렇게 아이들을 안고, 드레스를 입고 아이들을 안고, 진짜 내가 이 장면을 생각하면서 이 1년을 도전하고 버텼다라는 말을 해야지 라는 거를 맨날 생각했어요. 진짜 맨날. 그래서 실제로 저렇게 했어요. 저게 이제 인정식 하는 날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두 마음 먹지 않는 거, 그리고 벽에 붙여주고, 다 붙여놨어요. 화장실에도 고 다이아몬드, 몇 월 며칠 고 다이아몬드, 누우면 천장에도 보이게 붙여놓고 벽에도 붙여놓고, 그래서 그냥 내가 다이아몬드를 도전하고 있다는 걸 잊을 수는 없겠지만 한시라도 좀 긴장하면서 거기 집중하라고. 안 그러면 저의 상황은, 애는 엎어져 울고 있고 막 이러니까 어떤 일이 또 있었냐면, 이제 주말에 제가 이제 혼자 아기를 볼 때가 있어요. 그때는 저희 엄마가 아기를 같이 도와주고 봐줬는데, 주말에 이제 혼자 애를 보면 애들이 같이 분유 먹고 밥 먹고 막 이러잖아요. 같이 똥을 싸는 거야. 어디서 냄새가 나네. 그래서 이제 막 이렇게 한 명을 이렇게 막 씻겨요. 그리고 딱 놨는데 어디서 또 냄새가 나고, 얘가 이제 똥을 싼 거죠. 잠깐 있어봐. 그리고 얘를 막 똥을 막 이렇게 깨끗이 닦아주고 딱 놨는데, 아까 그 씻겼던 우리 딸이 이렇게 엎어져가지고 이 주변에 오줌이 다 있고, 아마 또 오줌 싸고. 그러면 이제 저는 어때요?
주저앉아 우는 거죠. 에이 진짜 이러면서 울고 그랬던 뭐 사실 육아만 해도 이런 일이 되게 많은데 육아와 사업과 도전을 같이 하니까 진짜 매 순간 마음이 굉장히 다잡지 않으면 안 됐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제가 이제 했던 이유가 뭐냐면 이때는 저는 사실 거창한 목표와 그런 게 없었어요. 제가 남을 주변을 돌아볼 만한 여유도 없었고 나 그냥 한다. 일단 하는데 나는 26살 때 비행기를 처음 타봤지만 내가 진짜 이거 도전해가지고 우리 애들 처음 타는 비행기 내가 비즈니스로 만들어줄 거야. 그리고 나는 스키 아직까지 못 타. 그렇지만 우리 애들 처음 타는 스키는 삿포로에서 타게 할 거야. 뭐 이런 어떻게 보면 좀 유치할 수도 있는 이런 거를 되게 저는 다 잡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다이아몬드가 되고 애들이 정말 처음 타는 비행기가 그렇게 되고 처음 타는 스키가 그렇게 되게 된 걸 보고 제가 어떻게 했냐면 너무 만족했어요. 되게 어려운 고군분투하면서 했잖아요. 진짜 그 배를 이겨가며 그 부은 몸을 가지고 케이크를 만들고 막 이런 거에 대해서 내가 너무 잘했다고 막 만족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만족하는 순간 어떻게 되냐? 무너진다고. 그러니까 만족하니까 내 마음이 헛헛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보면은 저희가 두바이거든요. 스폰서님들이랑 두바이 요트에서 샴페인을 마시는 거예요. 얼마나 재밌어요. 너무 맛있고 너무 날씨도 좋고요. 두바이가 진짜 날씨가 좋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리고 저기 이제 브루나이. 브루나이에 가서 저렇게 공주놀이도 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진짜 지금도 충분히 좋아. 너무 좋아. 이러면서 만족을 막 하게 되면서 그때부터 약간 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좀 헛헛하고 나는 이렇게 하는데 왜 파트너들은 아직도 저러고 있지? 나는 이렇게 하는데 내 네트워크는 왜 지금 이러고 있지? 이런 어떤 생각이 들면서 제가 뭔가 좀 답답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상하다. 사업은 하고 이제 목표 왜 답답한가 생각했더니 첫 번째로는 목표의 상실이었어요. 제가 대학이 목표였기 때문에 대학 가서 공부 안 하는 애랑 똑같았더라고요. 다이아몬드가 목표였고 그냥 오로지 다이아몬드 모르겠고 다이아몬드 이랬더니 다이아몬드가 되고 났더니 이제 목표가 없어. 그렇다고 다이아몬드가 뭐 대단한 최고의 어떤 성공은 아니잖아요. 제가 갈 일은 너무 많고 갈 길은 멀고 우리 파트너들도 성장시켜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로드맵이 없이 그냥 나 혼자 다이아몬드 되는 거에 저는 되게 의미를 부여하고 진행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 목표가 상실됐고 근데 파트너들에 대한 같이 성장하는 부분이 없었어요. 나는 막 달려서 모르겠고 하면서 막 달리고 야 비켜 하면서 이렇게 달렸는데 파트너들은 또 저랑 성향이 다를 수도 있고 또 그렇게 못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럼 저는 이렇게 했어요. 아니 한다며 왜 못해? 아 네가 한다 그랬잖아. 저는 진짜 완벽하게 회사 일로 생각했던 거야. 아메이를. 그래서 아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약간 아니 왜 공지사항을 왜 내가 왜 따로 전해줘야 돼? 자기가 체크해야지. 뭐 이랬던 수준이었어요. 제가 완전히 회사 일. 그러니까 되게 제가 어떤 성취는 했지만 되게 치명적인 부족함이 있었던 거죠. 꿈이 너무 회사원 같았어요. 제가 그거를 몰랐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를 딱 펴들었는데 거기에 이런 문구가 있더라고요. 내가 바뀌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당시에 그것을 깨닫지 못했었죠. 이 문구가 딱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챕터에 있었냐면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마음가짐이 필요하며 어떻게 하면 이러한 것을 가질 수 있는가 뭐 이런 챕터에 있는 거였는데 제가 이거를 보면서 다시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를 읽으면서 내가 왜 아메이 하려고 그랬지? 내가 처음에 본 비전은 뭐지? 내가 인세 수입이라는 걸 좋긴 생각했지만 그게 다였나? 막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하게 되고 아 그게 아니었구나. 내가 개인적인 만족은 지금 있을 수 있지만 사실 내가 가야 될 길은 이게 끝이 아니구나 하면서 다시 한번 제가 생각을 재정비하고 이 사업의 가장 핵심은요. 함께 한다는 거라는 거를 제가 몰랐던 거예요. 그냥 나 혼자 똑바로들 해. 다 가르쳐주잖아. 왜 안 해? 왜냐? 회사는 그랬으니까. 그리고 일이라는 건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어느 정도 맞다고는 저는 생각을 하긴 해요. 그리고 제가 어떤 게 있었냐면 여러분 우리 이제 스폰서님도 얘기하지만 우리가 모집 공고를 잘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좋은 사람을 찾으려고 했다기보다 아까처럼 그냥 그 시간에 가면 만날 수 있는 사람, 그냥 내가 가면 반겨주는 사람을 그냥 같이 사업을 하겠다고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의지가 없어. 그런데 나 혼자 막 이렇게 해. 그런데 우리가 하는 일은 그런 일이 아니더라고요. 내가 정말 해보려고 할 때 같이 힘을 합쳐서 같이 도와주는 거지 좋은 사람과 스스로를 도우려는 사람을 제가 찾고 이 사업의 비전을 전달하고 해야 되는데 그냥
내 옆에 있고 내가 좀 만나기 쉽고 이런 분들에게 제가 저의 모든 걸 쏟고 생각을 했던 것 같더라고요. 물론 이 책에 보면 그런 스스로를 도울 수 없는 분도 우리가 도와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 정도 감은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많은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그래 우리 함께 뭔가를 만들어가자. 내 인생이 이렇게 좋아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같이 가는 미래는 너무 재밌다는 거를 그때 다시 노력을 하면서 알게 돼요. 그리고 아메이라는 게 저 통나무 그림처럼 같이 가는 거지. 혼자 막 뒤로 달리다가 빨리 와 빨리 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를 정말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진짜 제가 이제 진짜 느끼게 돼요. 그러면서 파트너들과 함께 그 사람의 상황에 맞게 하지만 좀 더 목표를 도전적으로 하면서 하나하나 지금 해가니까 사실은 지금 사업이 전 너무 재밌고요. 하나도 안 힘들어요. 그러니까 일은 되게 더 뭐라 그럴까 온라인이니까 이렇게 저렇게 자잘자잘하게 많이 있고 하지만 그 일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졌을 때 이렇게 에너지가 넘치는구나라는 거를 요새 저는 되게 많이 느껴요. 옛날에는 파트너들이 저한테 상담을 해달라고 하거나 그러면 좀 귀찮고 제가 좀 개인적이라니까요. 귀찮고 그냥 우리 다 배운 건데 배운 거 안에 있는데 왜 모르지? 막 이러면서 그랬었어요. 되게 웃기죠. 되게 부족한 부족한 사람이었죠. 근데 지금은 그래 빨리 아니 이것만 싹 넘어가면 되는데 뭐가 걱정이야? 뭐 이런 마음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약간 조금은 지경이 넓어진 부분이 약간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앞으로도 가야 될 긴 너무 멀지만 그래서 저는 파트너들과 함께 이 미래일기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데 왜 아무 생각이 그동안 없었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미래를 확 정해버리자. 우리는 2024년 12월에 로마에 있는다. 그래서 저 일기의 시작은 이렇게 돼요. 우리 브릭스에서 로마를 가잖아요. 크루즈 타기 이틀 전에. 우리는 지금 로마다. 이게 첫 번째 문구예요. 그러면서 우리 파트너들과 함께 이태리의 로마의 그 좁은 벽돌길을 걸으면서 아이스크림을 먹고 하는 것들을 저 일기 안에 쓰면서 진짜 그렇게 될 것 같은 거예요. 아메이가 이렇게 재밌고 함께하는 즐거움이 있는데 내가 그동안 너무 몰랐구나 그거를 하는 생각이 들면서 요새는 사업을 열심히 또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좀 지났는데요. 좀 마무리를 할게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저희 부모님이 처음으로 새 집이자 내 집으로 들어가셨어요. 당신들 집을 세를 주다가 이렇게 들어가시면서 보니까 너무 좁고 뭐 오래되고 해가지고 저희가 가서 저희가 고쳐드리겠다 그냥 고치자 했더니 부모님은 늘 그러시잖아요. 아유 그냥 있으면 되지 뭘 또 고쳐 돈 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저희 집에 44일을 계셨어요. 같이 이제 부모님이랑 저희가 이제 생활하고 그 집 이제 사실 일주일이면 되겠다는 공사가 점점 길어져 가지고 44일이 되면서 그 집에 들어갔는데 정말 그러면서 이제 가구도 바꾸고 가전도 바꾸고 그냥 싹 다 신혼집이 된 거예요. 아빠 나이 82세, 엄마 나이 76세, 77세 이럴 때 새 집에 들어가신 거예요. 인생 처음으로. 그러니까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시고 근데 이제 새 집은 할 게 너무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진짜 별걸 다 이제 해드리면서 했는데 그걸 너무 좋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근데 사실 그렇게 좋아할 거면서 됐다고 하는 그 마음을 보면서 제가 좀 마음이 좀 그랬어요. 그러면서 사실 이거 그냥 좀 얼마간의 돈이 있으면 이렇게 해피할 수 있는데 그놈의 그 돈이 여유치 않아가지고 여기 주판 튕기고 저기 주판 튕기다가 맨날 뒷전으로 밀리는 그런 삶이었다가 제가 이러니 저러니 해도 아메이를 통해 가지고 그런 경제적인 어떤 조금의 자유, 경제적인 어떤 조금 풍요로운 느낌 이걸 통해서 내 주변을 이렇게 돌아볼 수 있게 된다니까 제가 너무 마음이 풍요로워진 거예요. 그 돈이 하나도 안 아까워요. 진짜 하나도 안 아깝고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또 보너스 받으면 되지, 또 사업하면 되지 이런 마음이 들어. 회사는 주니까, 아메는 우리한테 그걸 보장하고 있으니까. 심플리 리치에 그런 얘기가 있죠. 마지막 문구에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사람이 되십시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저는 풍요라는 말을 과연 우리 삶에 쓸 수 있었을까? 아메이가 없을 때. 저는 단언컨대 풍요라는 말을 쓸 수 없었어요. 늘 각박하고 늘 뭔가 쫓기고 늘 뭔가 절제해야 되는 삶이었는데 그게 뭐 나쁘다기보다는 조금 더 마음이 넓어지고 조금 더 씀씀이가 그냥 이렇게 너그러워지고 하는 그런 게 사실은 아메이를 통해서 그게 꼭 돈을 떠나서 된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첫 번째, 아메이를 통해서 우리는 계속 업그레이드가 될 거예요. 그런데 감사는 하되 만족은 하지 마십시다. 우리 만족하는 순간 우리는 거기서 끝.
만족하지 말고 감사하는 삶으로 끊임없이 우리가 노력을 하면 우리는 진짜 여러 가지로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제가 이렇게 말하게 될지 진짜 몰랐어요. 저는 꿈을 크게 가져라 그러면 너무 닭살을 일어났던 사람이에요. 무슨 꿈을 크게 가지라고. 왜냐? 배워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아메이는 꿈을 크게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단계별 집중을 하시면 돼요. 꿈을 크게 갖는다 그래서 단계를 무시하면 절대 성취할 수 없죠. 그렇지만 단계만 열심히 하면 어떤 순간에 딱 멈춰버리더라고요. 꿈을 크게 갖는데요. 그 단계를 집중적으로 열심히 하시면 진짜 우리가 못할 게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 다 열심히 이 사업 재밌게 하잖아요. 하지만 방향을 정확하게 설정하고 성실을 부으라고 말씀을 드려요. 엄한 데다가 제가 처음에 시도했던 것처럼 아닌 곳에다가 내 시간과 노력을 썼을 때 그 성실은 그냥 난 성실했어로 끝나는 거죠. 그렇지만 내가 방향을 정확하게 잡고 거기에 대한 성실을 붓는다면 아메이는 우리에게 큰 결과로서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미래일기 같은 강력한 도구로 늘 우리가 기분이 좋아야 돼요. 기분이 좋고 늘 해피해야지 이 사업이 행복하게 되는 거지 울상을 지으면서 사업을 잘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요새 파트너분들과 얘기를 하다 보면 결과가 좀 안 나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뭘 집중해야 되냐면 그날의 1cm의 변화에 저는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이걸 되게 하기 싫었는데 나는 오늘 게으름을 뚫고 이 케이크를 구웠어. 난 그만큼 성장했어. 내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 사람은 거들떠도 안 보다가 지금은 내 얘기에 눈을 마주치고 끄덕이고 있어. 그 1cm, 2cm의 변화를 우리가 눈여겨볼 때 어느 날 100m의 진전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업이 잘 되시는 분은요, 이 모멘텀을 놓치지 말고 쭉쭉 나가시길 바라고요. 혹시 좀 사업이 뜻대로 안 되는 분들은요, 멘탈의 연금술사에도 나오잖아요. 버텨라. 버티는 자가 이긴다. 잘 버티시길 바라고요. 이 사업을 알아보시려는 분들은 정말 이 사업은 여러분이 시간을 똑같이 썼을 때 그 어떤 일보다 진짜 크고 풍요로운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 가치와 비전을 보시고 이 사업을 알아보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저의 어떤 스토리를 통해서 여러분의 사업에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고 조금이나마 용기를 갖는 그리고 조금이나마 도전할 수 있는 마음이 되는 그런 시간이었기를 바라면서요. 저의 스피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